이곳까지 오시기까지 굉장히 화려하신데 잠시 과거로 넘어가서 학창 시절 뭐 석사까지 쭉 중고등에서 학부 석사까지 발레를 하시면서 창작가에서 다양한 색깔의 춤을 컨템포러리적인 것을 또한 또 한국무용도 같이 동시에 접하셨을 거고, 그리고 사회에선 현대무용단체에 거의 이제 현대무용단체잖아요, 그죠? 물론 색깔은 다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게 계획적이 궁금한 건 계획적이었나, 돌발적이었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나. 일단 발레를 쭉 하셨단 말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물론 창작과를 들어가셨으니 세 가지를 다 이제 섭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는 사실 물론 각자 테두리는 있죠. 발레, 현대, 한국의 테두리는 각자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배우다 보니,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는 거의 컨템포러리 댄스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어떤 건가요? 계획적이었는지 돌발적인지 자연스럽게 한 건지, 현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는지, 하시면서 내가 방향이 전환이 된 건지. 그러니까 예중 예고를 나왔는데 이제 예중 때는 현대무용과가 없었어요. 한국무용 발레만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발레를 그렇지. 예중은 그런데 예고는 예고도 그러니까 본예도 없었다고요? 분예는 예고는 있어요. 아, 그렇지. 예중은 없지. 네네, 없죠, 없지.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발레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발레를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발레를 하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던 것 같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 또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레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것만 쭉 배웠고.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그 이제 입시를 치르잖아요, 고등학교도. 그쯤에 발목을 한번 크게 다쳤는데, 인대를 좀 그때 많이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실은 그때 이제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콩쿠르를 온 길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수술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약간 시간도 없으니까. 또 멀리 올라왔으니까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면서 약간 텀이 생겼는데, 그때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발레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발레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지.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뭔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것 같아서 계속 갔는데, 그 어렴풋하게나마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이제 선정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학교 선생님이 먼저 창작과를 제안해 주셨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당시 왜 그러셨을까? 그 고등학교 때 창작 발표회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네네. 네. 같이 아니면 솔로? 솔로로. 네. 그러면 뭐.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 준비를 하면서 창작과라는 학교를 그때 처음 알았고, 준비하면서 좀 재밌었어요. 석사는 또 왜 선생님 학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셨나요? 창작과로 그냥 그대로 석사까지 밟으셨는데. 실은 그 창작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창작과라는 학교가, 아니 그러니까 과가 그러니까 안무자를 육성하는 과다 보니까 작업을 계속 하게 이제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막상 졸업할 때 돼서 보니까 저는 아직도 무용수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그렇지. 네. 선수로 무용수로서. 네.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재미가 만드는 것보다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 이후에는 사실은 대학원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때 아마 지금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활동들이 다 졸업 직후, 졸업 직전에 시작해서 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활동들이고. 그러면 인터벌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2008년에 학부 졸업하고 2013년에 대학원을 다시 들어갔거든요. 꽤 미국까지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2008년에 졸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젊으니까 네. 뭐 안무를 하기도 그렇고 네, 사실 맞아요. 더 배울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뭐냐면 완전히 날아다닐 때거든요. 네, 맞아요. 완전 그러니까 선수의 최고점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건 안무 그러니까 과정도 그렇고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표현을 실기적으로 잘 갖춰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무용과는. 맞아요. 발레 전공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뭐 고충이라든지 에, 그런 것들을 뭐 동료 본인께서도 혹시 동료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뭐 일단은 첫 번째 발레는 조건 신체 조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게 음,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발레라는 춤의 이제 어떤 미학적 관점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그에 적합한 어떤 신체들이 추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그 미학적 부분에서 보는 신체적인 가장 걸림돌이 되는 환경 조건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뭐 될 수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 꺾을 수 없는 내 스스로가 그런 부분도 선생님한테 작용이 된 건가요 그러면? 없다라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 부분이 아마 반 이상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반 이상. 네. 네. 그러면 네.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 네. 지금 모르고 보통 대부분 7살부터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때 선생님 자발적이 아닌 7살이 뭘 알아? 맞아요. 100% 부모님 권유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쭉 왔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타고 간 거예요 예, 돛담배 뜨듯이 그냥 쭉 타고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선생님 이 시점이 그 뭔가 이걸 고민하게 네 된 발레 시점이 물론 뭐 다친 것도 있었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때 사실 다쳤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제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콩쿨이나 뭐 어디선가 제가 이제 눈에 띄려면 테크닉이 좋아야 되는데 신체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솔직히 연습을 조금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하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다쳤던 거고 그럼 그 무리하고자 하는 욕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보면 그게 저의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열쇠 때문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그런 열쇠를 신체적인 부분을 안고도 지금 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분명히 있죠. 물론 모든 것들을 뭐 소화하시면서 안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생명력, 이 발레리나의 생명력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하기 나름이죠. 강수진 선생님도 계시니까 하기 나름인데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노멀하게 본다면 그러니까 부상 없이 정말 잘 관리하셔서 정말 좋은 좋은 환경에서 좋게 춤을 계속 추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멀리는 못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하시는 게 어떤 기간적, 시간적 나이를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거라면 30대 중반이 되면 이제 한계를 느끼고.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네. 해외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그 네, 부분은 네, 당연히 네. 컴퍼니도 워낙에 많고 네, 맞아요. 워낙에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멀리 보셔서 그쪽으로 해외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진짜 많으시죠. 많죠. 요즘은 뭐 예전에는 그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즘은 뭐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셨어요, 선생님. 네. 이제 무용수로서 활동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 독특해요, 선생님. 유빈 댄스 컴퍼니는
지금 이제 전북대 교수님으로 계신 네. 이나연 교수님이시죠. 네. 이제 이름을 개명하셨는데 네. 원래는 다르죠. 네. 유빈 댄스는 그냥 모던 발레를 추구하는 약간 이제 NDT적인 뭐 그런 단체거든요. 잘 맞으셨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쵸? 네, 그냥 네. 딱 찰떡궁합이지 뭐. 네, 네. 그리고 이제 안은미 선생님은 이제 자유분방한 춤을 추구하시는 뭐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냥 뭔들 어때 뭐 예를 들면 뭐 자유분방하게 파괴적으로 뭔가 그리고 댄스여도 창은 이제 김남진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드라베에서 벨기에에서 활동을 하시고 부산 출신이시죠. 여기는 댄스 시어터적인 연극적인 춤을 가미해서 막 이렇게 무브먼트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색깔은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선생님이 욕심이 많은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라든지 호주에서 프랑스로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미국 쪽은 안 가신 거네요. 미국 네. 쪽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작업들이 다 프로젝트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네. 뭐 그거를 뭐 계속 몇 년 동안 같이 네. 한다기보다는 네. 근데 그거조차도 되게 다양성으로 물론 여러 가지 뭐 관계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형성이 매듭이 돼서 이렇게 엮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다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나연 선생님을 만나게 됐었고 김남진 선생님도 학교에서 수업 때. 그러면 이제 뭐 한희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학부 때 다 뵙게 되면서 이제 음. 자연스럽게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던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안우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 동문 선배들이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그 욕심이 많다라는 부분이 다 궁금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단체는 욕심이 많아야지. 내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욕심 없이 이끌려고 하면 누구나 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욕심이 많다는 나쁜 뜻이 아니라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예.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다양하게 그냥 네. 섭렵하고 체험해보고 궁금하니까 우선 해보자. 그런 태도로 다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호주는 어떤 단체죠, 선생님? 그 스토커 시어터라고 네. 이분들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거리 예술을 위주로 하시고 에어리얼 장르 하시는 분들이세요. 위에 떠서? 네. 진짜로? 줄에 매달려서? 네. 본 것 같은데. 네. 제가 건물 외벽에? 네네. 제가 했던 거는 그 시립미술관이랑 과천에서 그 파사드 영상이랑 같이 이제 맞춰서 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제 네. 그 작업이 아무래도 잘 이제 거리예술 축제 하는 세계 잘 어울리죠. 네. 너무나 궁금하지. 네. 처음 보니까. 덕분에 그 단체 덕분에 이제 막 많이 투어를 좀 그렇죠. 다녔었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네요. 네. 보니까 공연에서. 그땐 그래서 되게 아크로바틱한 움직임들을 좀 그렇죠.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프랑스는 뭐? 프랑스도 그 피에르 리갈이라는 안무자가 LG 아트에서 후원을 그러니까 프랑스 그때 스위스 극장이랑 같이 이제 공동 기획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이제 오디션을 봐서 같이 LG에서 초연을 하고 그다음에 투어를 같이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모든 단체들을 이제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시고 어떠셨어요? 지난날 기억이? 그러니까 무용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당시에 제가 뭔가 조금 더 제가 그 용기가 있었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은 아예 그냥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그 뜻인 건가요? 네.
다양하게 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용이라는 직업을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컴퍼니들이 단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쉽게 뭔가 내가 꿈과 이상만 있으면 가서 두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그걸 스스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